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 방안입니다. 아마 좀 주택과 예산 날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좋은 주제, 좀 같이 웃을 수 있는 주제로 발제를 하면 좀 좋았을 텐데 현장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은 과태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의견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 예산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걸 조금 어떻게 하면은 풀 수 있을지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태에 대한 살펴봤습니다. 실태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제도 개선할 수 있을지 순으로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이 목적입니다. 최근에 봤더니 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단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한 4년 동안에 한 3에서 한 4%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단지 수도 한 593세대에서 한 605세대로 단지당 세대 규모가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한번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지속적으로 단지 수하고 세대 수는 증가한 반면에 근로자 수는 최근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이 좀 감소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관리 인원도 감소했지만 또 경비원 인력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이제 과태료 등 공동주택 관리 규제가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최소화된 인상폭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인원이 원래도 부족했는데 더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4월 10일자 기사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관련 신문을 보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하고 좀 맞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관리 근로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소방설비 이외에도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각종 의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게 정부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근로자 수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AI, 4차 산업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일자리 한 자리가 정말 중요한 시대이거든요. 특히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는 정말 소중한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관리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 일자리,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줄어가는 현실은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가 점점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여기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감사 항목입니다. 제가 가장 큰 대분류만 가져왔습니다. 이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한글로 다 가져오고 싶었는데 1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봤더니 입주자 대표의 하자보수,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공동체 활성화, 자료 공개, 행위 허가,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 수성계획 관리 규약, 회계 관리 종류가 너무 많네요. 이 다양한 범위를 감사 이후에 책임은 오로지 한 분이 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예산 관리 사무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사를 몸으로 받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가 실태 조사입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서 과태료를 잘 아시겠지만 과태료의 법적 성격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강제 수단이 있고요. 간접적 강제 수단이 있는데 행정 질서 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관련 문헌을 봤더니 과태료 관련된 현장의 실태조사 자료는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협회장님과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번
현실이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수도권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66개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요. 총 그중에서 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료를 제공해줘가지고 오늘 발표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자료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주택 단지수는 최근 3년 동안 한 6% 증가했습니다. 단지수가 점점 증가를 했죠. 근데 봤더니 감사 실시 단지수는 동일한 기간에 한 30%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수가 증가한 거에 비해서 감사를 받는 단지 수가 한 5배 이상 더 많이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한 7.4%라는 의미는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단지 중에서 한 7.4%가 감사를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감사를 받는 단지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어느 자치구는 감사를 많이 실시하고요. 또 어느 자치구는 감사를 조금 실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실시 단지수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행정처분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정처분 건수라는 것은 2021년에 6.7건이다라는 것은 감사를 받은 단지 평균 6.7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감사 나가면은 최소한 7건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받는 단지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제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행정처분 중에서 과태료, 시정명령, 지도 권고, 기타, 주의통보 한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봤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한 1.5건으로 나왔습니다. 즉 감사를 받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즉 감사를 받으면은 90%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지역별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살펴봤더니요. 아까 4가지 종류 중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중에서 시정명령 기준이 제일 높았습니다. 즉 서울시는 감사를 한 다음에 시정명령을 조금 더 많이 하더라. 그에 반해서 인천시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 지도감독, 주의보다는 과태료 부과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어느 지자체는 시정명령하고요. 어느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군포시하고 안양시, 이천시 간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 같은 경기도 내임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종류 중에서 과태료 처분 종류가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안양시, 인천시는 감사를 하고 행정처분하지만 과태료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지도 권고 등을 통해서 계도 위주로 처분하고 있다라는 거 나오고 있거든요. 즉 아까 광역자치단체도 다르죠. 근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내에서도 기초자치단체별로 특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항목이 조문입니다. 잘 알겠시겠지만 총 40가지 이상의 조문을 가지고 감사에 나가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좀 봤습니다. 주로 어떤 조문을 근거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먼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번 항목이 한 35%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행정처분 중에서 2번 항목으로 해 35% 정도가 행정처분 내리는 겁니다. 봤더니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랑 관리비 집행, 법령을 위반해서 선정한 경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2번하고 11번입니다. 과태료도 2번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즉 똑같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사업자 선정을 법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과태료에서도 같은 근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봤더니 시정명령이랑 지도 권고의 경우에도 2번의 경우가 좀 비중이 높았습니다. 즉 지역별로 담당자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줄 수도 있고요. 과태료를 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1번 항목은요. 뭐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를 위반하여 관리한 경우거든요. 즉 공동주택관리법 조문 정말 많죠. 그 조문 중에 하나만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가 내용이 많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최근에 감사 비중이 매우 증가하더라. 또한 감사를 받게 되면은 건수가 많더라.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서울시는 시정명령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인천과 경기도는 과태료 처분 비율이 높더라.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단체별, 담당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고요. 아까 감사 항목에서 보셨듯이 정말 다양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감사를 시행해야 되고요. 부과도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동주택 방대한 업무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벌은 총괄 책임자인 한 명이 무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결과 고용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입니다. 뭐 이 개선 방안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시점에서 고민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조금 더 다른 방향의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법령 개정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정법에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법정주의는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원칙이 있고요. 위법성의 착오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고의 또는 과실 원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즉 관리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나봤더니 실태조사 해봤더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령이 있으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위법성의 착오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위법성의 착오 원칙도 지켜져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걸 판단할 여력도 근거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동주택관리법 이외에 다른 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공인중개사법이나 감정평가사법, 집합법을 살펴봤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조문은 41개 조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인중개사법 최근에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이슈가 너무 크죠. 과태료 조문이 19개입니다. 감정평가사법, 공정한 평가 매우 중요하죠. 8개입니다. 집합건물법 13개 조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공동주택관리법 41개 조문입니다. 또한 과태료 금액을 보시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최하 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법령은 최고 금액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른 법령하고 형평성도 안 맞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법령은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 방향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정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법령 삭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괄 조문이 있습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 포괄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벌칙 규정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심사 기준에 제시되어 있고요. 국책연구원에서 연구한 보고서에서도 포괄 규정에 의한 명령행위, 과태료 부과 조문은 삭제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청의 지도 감독이 과태료 처분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과태료 처분 이전에 지도 감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과태료 제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경제적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통한 시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방향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2009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인데요. 최근에 봤겠지만요. 과태료 부과보다는 유의하는 방향이 적극행정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 부과가 선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입장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도 과태료 부과 전에 조금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안에 조문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지만 그 전에 조금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거는 이게 8번 항목인데요. 8항에 행정처분 받게 되면요. 공동주택 단지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태료 처분 받게 되면요. 게시판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제가 예를 들어 식당 운영하는데 어떠한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식당 입구에 우리 식당은 어떠한 사항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붙여놓고 있는 거죠. 과연 손님이 오겠습니까? 예, 안 오죠. 똑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행정처분을 개시하게 되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능한 직원, 무능한 소장, 계속 일하게 해야겠는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재밌는 항목인데요. 93조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1항은 공동주택 관리법만 아니라 아까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행정청은 필요한 명령, 자료 제출,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은 2항하고 4항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는 없더라고요. 2항에 주민이 요구하게 되면은 10분의 3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됩니다. 입주민이 어떠한 경우에 요청에 의해서 10분의 3이 연설을 통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4항이 또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이 조항이 2013년에 들어갔고요. 2014년 6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제가 왜 들어갔는지 속기록 찾아봤습니다. 속기록 찾기 좀 어려웠었는데요. 봤더니 2013년 11월에 2항하고 4항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조선일보 그 연재 이후에 관리비 문화가 조금 문제가 돼서 외부 해외 감사하고 이 감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거든요. 근데 그 속기록을 봤더니 2번 항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입주자 동의 요청해서 감사를 할 때 10분의 1로 할 것이냐, 10분의 2로 할 것이냐, 10분의 3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논의가 10분의 1은 너무 감사가 남용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분의 3으로 했습니다. 그 10분의 3으로 해서 감사를 제한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4번 항은 그때 속기록에 논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10분의 3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가 제한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한테 감사 권한을 주자.
갑자기 조문이 개정안에 나오더라고요. 속기록에서 논의가 없었는데요. 그 결과 실제 검토 의견 봤더니요. 이 2번 항에 대해서도 조금 민감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 포괄적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4번 항목은 2번 항목보다 더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준 거거든요. 필요시 필요한 경우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감사팀 전문 공무원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를 올해 5건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5건 이상 해야 되는 거죠. 올해 감사 건수 10건 발견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11건, 15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초에 상시감사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필요시가 아니죠.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감사 건수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차이가 너무 큽니다. 또 담당자가 어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주의를 줄 수도 있고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문가한테 어떤 가이드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때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부과로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부과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런 사례가 실제 있더라고요. 과태료 부과가 되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그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미란 변호사 칼럼인데요. 뭐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지금까지 살면서 재판을 한 번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관리사무소장이 감사 받을 때마다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은 금전적인 행정 제재로 발동하는 기관에게는 강력한 질서 유지 수단이지만 처분을 받는 담당자는 상당히 큰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주의 고유 업무를 관여해서 과태료 처분이 됐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것은 고유 과실이 없거나 과태료로도 적절하지 않다.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과태료는 이 빨간색 제외하고요. 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요. 근데 재판을 하는 부분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행정처분 나오면은 단지에 게시해야 되는 거죠. 게시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피해가 벌써 발생해버립니다. 재판까지 가기엔 너무 개인한테 가혹한 처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AI 기반의 이제 챗 GPT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4일 날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동주택 과태료 제도 문제점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봤더니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부과 기준의 불명확성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챗 GPT가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만들어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챗 GPT가 AI 기반이니까 이제 딥러닝을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문서를 다 습득한 다음에 러닝을 한 다음에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면요 게시판에 공지를 하죠. 그러면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책임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과태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주택관리업자나 입주자 대표회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구상권 및 변제 압박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하면서 한 분을 만났었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다행히 우리 협회에서 퇴직금을 매달 적립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안타깝게 소장님께서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과태료 때문에 월급의 일부분을 과태료로 납부할 금액을 적립을 해놓으신다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제 압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3개월 고용계약, 계약직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고용 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출산율 되게 안 좋죠. 중요하죠. 근데 국가기관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일자리가 질적으로 좋으냐, 안정적이냐.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관리 현장이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고용적으로 불안정하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 서비스 제공하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민을 볼 때마다 이 주민이 어떤 악성 민원을 제시할까, 어떻게 감사로 이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을 대하는 자세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에서 이 주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환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는 본인이 담당한 업무에 한해서만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현장은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짓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많은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저희가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리비 저렴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절감이 답일까? 좀 절감보다는 조금 우리 사회가 성숙된 사회로서 어떻게 하면은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조금 더 주의하거나 지도 감독하는 체제로 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